자, 안녕하세요. 오늘 2단원 온도와 열 마지막 단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온도와 열 단원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46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온도 직접 적외선 온도계를 가지고 학교 곳곳을 재봤던 거 기억나죠? 그때 선생님이 한 질문이 있었어요. 똑같은 나무 앞에 있는 흙인데도 햇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의 온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맞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곳의 온도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질의 온도는 물질이 놓인 장소, 그리고 언제 쟀는지 측정 시각, 햇빛의 양 등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따뜻하다, 차갑다 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요, 온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온도를 측정할 때 그 단위를 뭐라고 했었죠? 네, 섭씨 도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것을 단위로 쓸 때는요,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면은 섭씨 30도라고 하고 여기에 C, 알파벳 C를 써 넣었습니다. 섭씨도가 바로 요것이었죠. 모두 기억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두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내용, 이것도 기억나죠? 선생님이 원격 수업으로 따뜻한 물이 담긴 큰 비커에 차가운 물을 담은 알루미늄 음료수 캔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각각 차가운 물의 온도와 따뜻한 물의 온도를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럴 때 온도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온도를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비커 속에 있는 따뜻한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고요. 음료수 캔에 있는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비커 속의 따뜻한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의 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랬죠.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 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따뜻한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높아진다.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진다. 온도가 높았던 건 점점 낮아지고 온도가 낮았던 물질은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에 가서는 둘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열의 이동인데요. 먼저 고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우리 살펴보았죠.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스탠드에다가 집게를 집어서 구리판을 길쭉하게 놓고요, 열 변색 붙임딱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끝쪽에다가 촛불로 뜨겁게 열을 가해 주었어요. 자, 구리판을 가열하였더니만 가열한 부분 이곳에서부터 점점 이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는 도대체 어떨까? 모두 같을까? 다를까를 한번 알아보았어요. 우리 버터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때 구리판에 또 붙임딱지를 붙여 놓았고 철판에도 붙임딱지를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유리판에도 붙임딱지를 붙였을 때 어느 판이 가장 먼저 색깔이 변했나요?
맞습니다. 구리판, 철판, 유리판 순서로 빠르게 변했는데 그 말은 구리판, 철판, 유리판 순서로 열을 더 빠르게 이동시킨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고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 물질을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쪽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의 이동을 전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구리판이냐, 철판이냐, 유리판이냐 셋 다 모두 고체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종류에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다라는 것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액체와 기체에서도 한번 알아보아야겠어요. 자, 먼저 액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원격 수업으로 파란색 잉크를 아래에다가 떨어뜨리고 밑에다가는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갈 텐데요. 그때 잉크는 위로 올라갔었죠. 자, 파란색 잉크에 아랫부분에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놓으면 파란색 잉크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 다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체에서도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비눗방울을 엄청 불었죠. 우리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지 않고 불었을 때는 비눗방울이 후루룩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켠 다음에 비눗방울을 불었더니 불이 켜진 알코올 램프 위쪽에서는 비눗방울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천장까지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여줬었죠. 자, 정리를 하는 글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나 기체 모두 온도가 높아진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던 물질은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 두 글자로 대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액체와 기체에서는 대류를 통해 이동한다. 고체에서는 전도, 액체에서는 대류, 기체에서도 대류.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구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실험 관찰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22쪽을 같이 하면서요, 여러분은 실험 관찰 89쪽에 붙임딱지들이 있습니다. 붙임딱지들을 사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붙임딱지가 필요한 곳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붙임딱지 중에서 우리 아까 봤던 햇빛의 온도를 재는 이 붙임딱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붙여 놓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라고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 온도를 잴 때 우리 어떤 단위 사용했는지도 적어주면 좋겠어요. 바로 섭씨도라고 하고요. 쓸 때는 이렇게 썼었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두 물질의 온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거 공부할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런 붙임딱지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프라이팬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삶은 국수와 차가운 물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열은 항상 이렇게 이동한다 했었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만 이동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에서도
온도가 높은 프라이팬에서 계란 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한다고 했고요. 여기서도 뜨거운 국수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만 이동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과학 공책을 보니까 냉기가 차가운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냉기가 이동해서 우리가 손이 시려워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였죠. 우리 손에 있는 열을 차가운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 손이 차가워지는 거였어요.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다음은 고체에서 열의 이동인데요. 고체에서 열의 이동 우리 뭐라고 했는지 먼저 여기다 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체에서 열의 이동은 두 글자로 전도였습니다. 자, 전도를 알아보는 실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붙임딱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붙이면 좋을까요? 네, 바로 우리 구리판 세 가지를 이용했던 실험과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판을 이용했던 실험, 이렇게 두 가지 붙임딱지를 붙이면 좋겠어요. 자, 전도는요, 고체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고체에서는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 것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 물질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끊겨 있을 때는 이동하지를 못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도 하나 써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구리판, 유리판, 철판 이렇게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을 이용해서 봤을 때에도 이런 결말이 있었죠. 자,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리보다는 금속에서 더 빠르게 이동했고요. 금속 중에서도 구리가 철보다는 더 빠르게 열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한번 어떤 걸로 불렀는지 적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액체나 기체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액체와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 어떤 실험으로 했는지 어떤 붙임딱지를 붙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요 액체에 잉크 이동하는 거랑 이렇게 선생님이 비눗방울 불었던 붙임딱지를 붙여놓으면 좋겠죠? 자, 그럼 요 액체와 기체 동시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류라는 것은 자,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은 아래로 밀려서 내려오는 것, 그것을 대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액체나 기체에서는 대류를 통해서 열이 이동한다는 것, 우리 실험을 통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온도와 열 단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아직 여기 정리를 다 못한 친구들은요, 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서 같이 이렇게 붙임딱지와 손글씨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된 친구들은 실험 관찰 24쪽과 25쪽에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24쪽과 25쪽에 있는 문제 5가지 풀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써넣어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적외선 온도계를 말하는데요. 온도는 무엇으로 측정하며 단위는 무엇이다. 자, 온도는 온도계로 측정하며 단위는 섭씨도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한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온도가 더 높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맞죠?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차가운 물이 담긴 캔 비교했을 때 점점 낮아졌고요. 2번, 온도가 더 낮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았죠. 3번,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열의 이동 때문이다. 맞습니다.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4번,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진다. 맞습니다.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로 이동한다. 네, 5번이 틀렸죠. 거꾸로죠.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거꾸로 이동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다리미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옷을 다리는 부분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옷을 다리는 이 부분은 철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열이 잘 통해야만 옷을 깨끗하고 빳빳하게 다릴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잘 통하는, 열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철로 만들었을 거고요. 손잡이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손으로 잡고 다리미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위에까지 모두 철로 되어 있다면 뜨거워서 다리미질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열이 잘 이동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 바닥에 빨간색 뜨거운 물이 담긴 병을 두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빨간색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화살표로 그려봅시다.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근데 여기 병 그림이 사라졌네요.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빨간 색깔 뜨거운 물로 가득 채웠다고 할 때 뚜껑을 딱 열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 안에 뜨거운 물이니까 어떻게 이동할까요?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병에 담긴 뜨거운 물은 주변에 있는 차가운 물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 때문이죠. 그것을 두 글자로 우리가 대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대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의 이동과 관련 지어서 써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면은 여기 삶은 면을 우리 얼음물에 담아놨죠. 삶은 뜨거운 면에서 차가운 얼음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거를 써도 되고요. 자, 전기밥솥에서 딱 뚜껑을 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 딱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밥그릇에 딱 뜨거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밥보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밥그릇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국을 데우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국을 데우는 거 보니까 열이 이 냄비 바닥에 딱 불이 닿여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뜨거워지는데 냄비를 따라서 고체 물질을 따라서 열이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국물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래에 있는 액체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비교적 온도가 낮은 국물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섞이고 이러다 보면 점차 모두가 뜨거워지겠죠.
대류 현상도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고기를 얹어놨어요. 그럼 온도가 낮은 고기가 익겠죠? 그런데 열의 이동으로 살펴보면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이 고기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익어가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위에 있는 공기가 다른 부분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공기도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주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의 이동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온도와 열 단원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새로운 단원, 3단원, 태양계와 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나 우리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별들이 어떻게 있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온도와 열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